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미실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강좌는 션티의 키스 로직입니다. 이 강좌 소개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서야 수실랭 가이드 영어편을 찍게 됐는데 시기가 늦은 만큼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구문 강좌 하나 정도는 완강을 하고 기본적인 문장 해석은 다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영어 강좌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조건 하에 영어 강좌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체화가 쉽고 적용이 빨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강좌 수가 적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저는 달고 여러분께 강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키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레벨 1이나 레벨 2 각각 한 6강에서 7강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체화도 정말 쉬운 강의에 속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스 로직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키스 로직의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키스 로직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스 로직 레벨 1은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의 기출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키스 로직 레벨 2는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기출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 강의입니다. 그러나 두 강좌 모두 배우는 내용은 첫째 AB, 둘째 PS, 셋째 간접쓰기, 넷째 하프 모의고사 훈련으로 구성이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에 레벨 2가 레벨 1에 비해 지문의 난이도가 높을 뿐입니다. 키스 로직 레벨 1과 레벨 2를 모두 수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레벨 1과 레벨 2의 구성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수강을 하고 이제 후에 있는 키스 에센스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스 로직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적용이 빠르고 강력한 ABPS를 들 수 있습니다. 션티를 대표하는 단어가 ABPS잖아요. 이제 ABPS는 국어의 구조독해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표현인데, 구조독해에서는 뭐 PS, QA, 비교대조, 그리고 순서과정, 재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어의 어떤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중에 비교대조와 재진술에 해당하는 것이 AB이고 국어의 PS와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이제 션티의 PS입니다.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단과 문단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긴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를 배우는 게 필요했지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글의 구조를 AB, PS 딱 두 가지로만 보고 강력하게 뚫어내는 게 션티 독해의 특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B와 PS가 어떤 것인지,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B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AB 구조에서 배우는 것은 두 대립상을 찾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그널, 즉 문장 안에서의 어떤 그 힌트로는 not A but B와 같은 표현이 있거나, 혹은 B rather than A, 혹은 more than, rather than 이런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은 AB로 이제 그 두 가지의 대상을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이런 꼭 시그널, 즉 문장 안에 어떤 특정 표현을 보고서 떠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내용적으로도 이런 AB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리고 과학과 예술의 대비,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대비 등 이런 내용적 대비 역시도 AB로 대립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이제 여러분이 빈칸 킬러를 풀 때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PS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 배우는 PS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점 아니면 한계가 제시되면 P로 보고, 그리고 해결책 혹은 개선점이 제시되면 S로 보는 건데요. 영어에서 이런 PS 구조가 어떤 이득을 갖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속 문제는 19학년도 수능 23번 문제인데요. 글의 주제 문제였고 정답률은 51%였습니다. 제가 첫 문장 읽고 PS를 잡고요. 바로 선지로 갈 건데요. 이제 PS의 강력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장한다. 정의의 윤리적 원칙이 정책을 위한 필수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최빈국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첫 문장에서 P, 문제점은 기후변화로 볼 수 있고요. 해결책인 S는 정의의 윤리적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선지로 가볼 텐데요. 선지는 영어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제가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먼저 P, 즉 기후변화만 가지고 선지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에는 기후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가난한 국가 뭐라는 어떤 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고 2번은 환경적 위기, 이거는 기후변화로 볼 수 있죠. 2번은 킵하고요. 3번 역시 가난한 국가가 문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4번에는 이제 마지막 문장에 기후변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표현에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킵하고요. 5번은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벌써 P만으로 1번, 3번, 5번을 지웠고요. 2번, 4번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찾은 S는 정의의 윤리적 원칙에 기반한 정책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S와 관련된 게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요. 2번은 세계적 인식을 높이기가 S고, 그리고 4번은 원조와 정책 개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PS 구조의 강력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첫 문장에서 PS 잡고 바로 선지로 가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처럼 그 P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주제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답 선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쓰기에서의 ABPS인데요. 이제 앞서 언급한 AB와 PS를 명확히 잡는 것만으로도 대입 파악, 즉 주제 제목 요지 유형이나 아니면 빈칸 유형들은 전부 다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서나 삽입, 무관한 문장에 해당하는 간접쓰기 유형의 경우에는 ABPS를 근간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키워드, 즉 소재를 잡는 것과 그리고 지시사나 대명사를 잡는 것까지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속 문제는 19학년도 수능 순서삽입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풀 테니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먼저 박스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따릅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냐면 인간의 행동 설명에 도움을 주고 예측할 수도 있는,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잡아야 하는데 먼저 much more than이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지시사 this가 가리키는 것, 즉 인간의 행동 설명에 도움을 주고 예측할 수도 있는 연구가 B이고요. 이와 대립되는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하는 것이 A에 해당을 한다는 것은 AB 논리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A, B를 적고요. 시간 관계상 원래는 A, B, C의 첫 문장을 다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A는 생략하고 B와 C의 첫 문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첫 문장을 해석하면 이는 보통 타협점을 요구한다. 자연적 배경이 아니라 실험실 행동을 실험하는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it이라는 지시사와 rather than이라는 시그널을 통해 natural setting, 즉 자연적 배경이 A임을 알 수 있고 실험실 안에서가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C의 첫 문장을 해석하면 단순히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C에 대의가 있는데 이 대의가 박스 안에 있는 this를 받고 있지 않고 박스에서의 A, B의 연결이 C의 첫 문장에서 유지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박스의 마지막 문장과 B의 첫 문장의 A, B 연결, 지시사의 이어짐을 고려했을 때 박스 다음에는 B가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ABPS를 기본으로 그 간접쓰기 유형의 특징을 얻는 것이 션티 간접쓰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션티의 ABPS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키스 로직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션티는 A, B나 PS가 확실하게 확보된 이후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 인용구나 예시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넘어갈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 라고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부연 설명까지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부연 설명을 가지고 이제 선지를 만들어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 선지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션티가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은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은 션티를 믿고 이것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키스 에센스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앞서 언급드린 ABPS나 아니면 간접쓰기 풀이법을 체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키스 주간지입니다. 키스 주간지가 키스 상반기 주간지, 하반기 주간지, 그리고 키스 에센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1월부터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에센스까지 쭉 따라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션티를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에센스까지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건 키스 로직을 듣고 그리고 9월 중순에 나오는 키스 에센스부터 따라가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작년은 EBS 직접 연계 70%였기 때문에 키스 에센스의 구성도 이제 수능에 출제 가능한 EBS 최중요 지문 한 200제 정도만 딱 모아놨었는데 이제 올해는 EBS가 간접 연계 50%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구성은 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로 올해 6월, 9월 그리고 작년 수능 이 세 개의 시험지에 있는 영어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옛 기출을 수록을 했고 그리고 EBS 최중요 문제도 이제 수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 로직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키스 에센스로 로직 내용을 체화를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의 감각을 끌어올린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 파이널 공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뭐 다른 컨텐츠를 추가하기보단 방금 말씀드렸던 뭐 키스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꼼꼼하게 해설지도 읽고 필요하면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뭐 다른 걸 추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등급별 키스 파이널 공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키스 로직 레벨 2부터 수강하셔도 좋겠습니다. 굳이 레벨 1을 수강하시기에는 여러분은 좀 시간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키스 로직 레벨 2를 수강한 이후에 키스 에센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필요하면 실전 모의고사 풀어가면서 파이널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3, 4등급이 나오신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키스 로직 레벨 1을 꼭 수강하시고 이제 이후에 키스 에센스를 가면 되는데 조금 더 강의로 ABPS를 좀 다지고 싶다 한다면 키스 로직 레벨 2를 중간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다듬고 싶다면 이제 션티 강좌 중에 내추럴 프리덤이라는 구문 심화 강좌가 있는데 이게 6강좌밖에 안 되니까 이걸 몰아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6월, 9월 5등급 이하 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단어를 암기한 것도 되게 부족하고 그다음 문장 해석 실력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뭐 독해 강좌를 듣는 것보다는 저는 단어를 많이 암기하시고 또 문장 해석 능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키스 에센스를 활용할 때도 빈칸, 순서, 삽입 같은 이제 고난도 유형보다는 이제 나머지 유형들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뭐 50% 이상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맞추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출랭 가이드 션티의 키스 로직 편을 마칠 건데요. 제가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명심하셔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뭐 컨텐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강사의 어떤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자작 문제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꼭 필요한 컨텐츠를 반복하고 완전히 소화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매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이 매일매일 날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뭐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하반기에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인강을 너무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게 남은 기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